원장. 좋아서 아니고 총무치를 전공해야만 임플란트를 배울 수 있어서 총무치를 전공하긴 했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무치약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좌측같이 다양하게 여러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예전에는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게 심어서 바타입으로 연결하고 하는 오버덴처 타입이 있긴 하지만 임플란트 개수에 비해서 기공 과정도 복잡하고 굳이 4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버덴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방식은 많이 하지 않는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대학치도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이렇게 고정성 보철물로 된 픽스를 갖고 있는 보철물을 상당히 갖고 있든 아니면 자연치를 갖고 있든 간에 한쪽에 유치하는 상태에서 하악에 오버덴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호 오승환 원장. 충실하게 고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의 고리식은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임플란트만큼은 그래서 초창기부터 협측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게 설측에서 본 모습. 이 환자가 이렇게 위치 방향 깊이가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없었던 어체치 티슈, 플라트나이드 어체치 티슈도 생겨가고 바깥이라도 생겨가고 있는 입장. 그런 것들이 자연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원인들에 덧붙여서 임플란트만의 특수한,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가 자연시하고 생리적인 방어 시스템이 취약하다라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임플란트와 지네드 사이의 갭, 거기에 있는 마이크로 이수정 교수님.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험청구 산정 기준은 요즘에 보험청구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전 점검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이 사전 점검한 거는 바로 확인이 안 되시고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런던 수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접수증 확인을 할 건지 심사 결과 통보서 확인할 건지 들어가서 심결 통보서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코드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이제 환자분이 추가로 내야 하는 우리가 추가 부담금도 허준호 교수. 원데이나 투데이만 해서 바로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디지털 내용을 시작하고 컨벤셔널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저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3D 프린팅 소재 같은 경우도 최종 노출로 허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파이널 대충 사용하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근데 3D 프린팅을 이용한 거는 파이널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거의 한 6개월에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학원을 맞춰서 유경선을 하고, 자 우리가 기존의 틀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전체적인 뭔가요? 우리가 BPS 한번 해주죠. BPS 김준철 원장. 그리고 저는 항상 전치부는 지금처럼 타입 1 덴탈과 말타를 만듭니다. 치과의사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벨루에이션을 해보면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리 3D를 돌리고 설득을 해도 잘 넘어오지 않죠. 근데 뭐 디지털 시대에 프로비저널을 만드는 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합니다. 상하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타입 3 아바타가 만들어지죠. 그대로 늘리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전의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어머니 혹은 이 상담자가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처음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위한 몇 가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작은 대화에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상담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작은 대화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편안한 대화가 관계를 나누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예, 아, 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아니면 고객이 하는 말들을 중요한 어구나 감정 용어들을 내가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따라하면서 듣는 방법들을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세웅 원장. 어쨌든 우리가 사각 전치부의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할 때에는
번째는 수직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죠. 특히 전시부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가 해당될 텐데요. 이런 어버트먼트와 고철이 한몸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어버트먼트랑 코핑 부위가 정확하게 퓨전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점도 야기할 수가 있고, 뭐니 해도 캐스팅 후에 저렇게 초록 색깔의 산화막이 형성이 됩니다. 서상진 원장. 내보내기 모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이콤 형식으로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내보내면 다이콤 형식의 폴더로 내보냈습니다. 매지어드 스타일 간의 거리를 충분히 보고 대합치를 보면서 우리가 가상치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디자인하고요. 자세히 보실까요? T자 마크를 제가 하나, 둘, 세 개, 약간 시간 유도 사이까지 올려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르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얘를 통해서 머지를 시키는 거죠. 보시면 여기에 이게 메탈 슬리브거든요. 난 슬리브도 슬리브의 탑이 보입니다. 슬리브 탑. 그다음에 임플란트 픽처가 보이고요. 조수림 원장. 근데 제가 굴러가고 제가 잘 한다고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메탈 트레이가.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 갈아서 원장님께서 갈아서 제거해 주셨고요. 또 교정관은 진단 모델을 보관하잖아요. 그 진단 모델을 보관하는 위치랑 막 장들 짜야 되고 막 엄청 힘들거든요. 모델 찾을 때도 막 먼지 다 해가면서 막 꺼내야 되는데, 만약에 구강 스캐너로 데이터를 관리하신다면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들어가서 그 모델 데이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네요. 공간 확보도 되시고, 그래서 셀링이 더 넓은 범위고 그 안에 조금 더 사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접근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커넥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임 스캔의 가장 큰 장점이 풋 스위치가 있어요. 다른 스캐너들은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터치패드를 누르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터치패드도 있지만 이쪽에 터치도 되고 여기 터치패드도 있고 풋 스위치도 있어서 사실 입안에 손이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장원헌 원장. 그럼 이분이 발견한 그게 뭐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노말셋 어브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대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정상교합이라는 단어거든요. 정상교합. 즉 우리 치과 의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눈앞에 있는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만 실제로 100년이 넘는 그 과거의 선배로부터 치과 치료는 단지 치아가 아니라 얼굴과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던 거죠. 실제로 메디칼에서 많은 인공 장기들이 나오지만 아시는 것처럼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심장 혹은 신장,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선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캐스팅을 100개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PC방 이제 이런 캐스팅을 사실 이게 엄청난 소모적인 그런 이제 위쪽에 아래쪽에 이제 높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러면 픽스처에 젤을 체결한 다음에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보이는 실린더랑 그 다음에 상방의 어버트먼트를 두 개를 붙여서 넣게 되면 얘는 스크루 리테이트 타입입니다. 마크를 붙여서 우리가 고착성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표도 있고 위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징적인 구조물 없이 무치압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스캔이 그리고 25절분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 스캐너, CT도 실제로 스캔이죠, 스캐너죠. CT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CT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다 빼버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CT를 찍을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도록 환자분께 계속 인스트럭션을 해주셔야 돼요.